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 이광수 작가님 오셨고요. 종합 1위에 빛나는.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그 계속 유지하고 있죠, 1위 종합 1위. 조금 이제 굴곡이 있는데요. 네. 이제 떨어지겠죠, 뭐. 그때 그 뭐 한동훈하고 뭐 그거였던가요? 그 한동훈 사진첩. 어. 한동훈은 뭐 가볍게 네. 가볍게 제낀 걸로. 그 정도는 또 우리가 밟아줘야죠. 네, 예. 네. 그리고 박시동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워낙 뜨거워서 불장 같아 불장. 4,797로. 예, 마감을 쳤는데. 또 사상 최고치. 예, 그래서 10거래일 연속 상승. 예, 아무튼 예. 뜨겁습니다. 상당히 뜨거운데. 엎어지면 5천. 네. 다 왔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오픈 채팅방에 그거 올려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어. 뭐냐면 이광수 대표는 5,500을 예언했고 네. 박시동 대표는 5,000을 예상했다. 저는 지방선거 전에 6,000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한번 보자. 그냥 우리 그냥 눈 감고 찍은 거고 두 분은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신 건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지금 이거 1월달에 5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좀 뜨겁긴 뜨겁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세세히 상세하게 좀 말씀을 주시고 주식 아가방이 새해 또 지방 순회 일정을 잡았다면서요? 이 바쁜 와중에 또 예, 저희가 이제 지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예. 여러분들하고 뵙고 주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예. 특히 2026년도에는 네.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겠습니다. 야, 저렇게 주말을 다 쓰면 언제 쉬어요? 근데 이제 저거 해주시면 어떤 분들은 예. 그러니까 어디서 신청하는 거야 그러는데 저기 주화가 좀 co.kr로 하셔야 되는데. 저 있네 있어. 저걸 못 읽었구나 그동안에. 저 있네.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기 있구나. 네. 그렇죠. 주화가.co.kr 들어오시면 예.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예.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가 또 새해 계획을 같이 세워보는 시간을 좋다. 갖도록 좋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도 새해 맞이해서 이제 어제 MOU 무슨 큰 내용이 그러게요. 떴던데요? AI. AI로 이번에 승부 한번 보자. 일단 요즘은 AI 다 붙이는 걸로. 여기 전문 회사야. 허리파이 꽤 큰 회사야 여기. 본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한국과 일본 있는 회사거든. 지사가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정치 선거 쪽을 기본으로 하고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이나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네. 그 업무 혁신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게 과제인데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 용역 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들 특성들을 잘 네.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요. 선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보태고 기술은 저희에서 되고 그래서 좀 새롭게 네.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보자. 아, 멋있습니다. 예. 네.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야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아, 그럼요. 좀 네. 도전해야 중요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조만간에 뭔가 하나 터질 거예요. 오. 예. 그럼 뭐 저희 투자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보통 선거 때 여론 M 들어보셨어요? MBC에서 하는 여론 M. 뭐 예를 들면 어떤 조사하는데 막 추이 그려갖고 매일매일 그 확인할 수 있고 네. 누가 앞서니 뒤서니 이거 다 한꺼번에 쉽게 보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들이 막 공개될 거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하나씩 논의를 이어가 보죠. 금리 얘기하고 환율, 그다음에 트럼프 상호 관세 이런 거를 좀 묶어서 박시동 대표님께서 좀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고요. 동결될 거라는 건 뭐 시장이 다 예상했으니까 동결 자체는 뭐 사실은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어쨌거나 그래도 말씀드리면 5연속 동결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동결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번에는 무조건 환율 때문이었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핑계는 뭐 환율도 되고 부동산도 아직은 좀 불안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늘 하는 얘기고 사실 환율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미국이 연중 어쨌거나 1, 2회 금리를 내려갈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이 내리면 예. 금리 차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동결함으로써 한미 금리 차를 좁혀가고 그게 이제 환율을 내리는데 좀 영향을 준다. 요거를 일단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네. 요게 다예요. 그러면
그 상당 기간은 네. 우리 금리는 그렇죠.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뭐 예측을 해야 하는. 저는 작년 했는데. 말부터 환율 문제될 때부터 2026년 연중 내내 동결. 요걸 제가 아마 방송에서 제일 예. 많이 얘기했는데 예. 실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하고 나면 이제 통광문의로 통화정책 방향 고에 관해서는 이 여러 가지 문구를 써가지고 예.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 예, 예. 왜 이 얘기를 썼지? 왜 용어가 톤 다운이 됐을까? 올라갔을까? 예, 예. 마치 시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 이 문구가 없어졌어요. 지금 계속 있었던 문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언제 인하할지 어떻게 인하할지는 뭐 추후에 결정하겠다. 요 문구가 그냥 늘 들어가 있던 문구라고 예, 보시면 예. 돼요. 물론 요거는 저번에 조금 톤이 다운됐어요. 그전엔 더 톤이 위에 있었고. 근데 어쨌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한두 번이건 어쨌거나 내려갈지도 몰라 라고 시장에 알려주는 문구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번에. 아 그럼 상당 기간 없다. 그렇죠. 동결 무슨 뜻이냐? 간다. 사실상 동결 이게 선언이에요. 올해는 사실상. 네. 그냥 가. 그렇지. 올해까지는 또 모르지만. 좀 모르지만 중간에 어떻게 예. 될지. 어쨌거나 사실상 동결 간다. 선언이다. 이게 일단 의미가 근데 커요. 저 궁금한 거는 이제 환율이 계속 새해 들어서 뛰었잖아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여전히 뭐 달러를 뭐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흥미로운 거는 미국 장관이 나섰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예, 일단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예.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원화 환율에 구두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일단 우리가 일단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해 보면 미국은 야, 니네들 말이야. 미국에 물건 많이 팔아서 니네들 입장에서 수출 많이 해가지고 달러 벌어가려고 그러지. 그럼 니네들은 이득이고 미국은 항상 적자잖아. 그러니까 니네 수출 많이 하려고 수출 더 도움되게 환율 위로 올리지 마. 이게 원래 미국의 기본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물품이 싸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근데 기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위로 계속 올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은. 아. 싸게 수출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잠시 가려고. 예,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그 미국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을 너 일부러 올렸지. 이씨 우리 일부러 올릴 거 네,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시 대상으로 올라가고, 넌 좀 심한데? 그럼 넌 조작이야. 이래가지고 환율 조작국이 되고. 이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한 거냐면 한국 환율이 이상하게 높아 지금. 이게 그거를 얘기해 주면서 오히려 한국의 그 펀더멘탈하고 맞지가 않아. 네, 네. 원래 더 한국 환율이 지금보다 세야 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얘기. 아까 이제 결이 조금 다르지만 늘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뭐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낮춰. 예. 1300대로 가야 하는데 니네 왜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니네는 원래 더 잘할 수 있어. 얘네는 지금 이 정도 나라가 아니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늘 다른 나라를 저 패는 게 일이었는데 그렇죠. 왜 우리 좋은 얘기를 해줄까? 지금 예. 이 얘기죠, 이제. 예. 근데 이제 분석은 일단은 뭐 제일 흔히 하는 얘기는 어쨌거나 우리가 한미 상호 관세 이거 협상하면서 예. 1년에 2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1년에 200억 불씩 미국에다가 달러를 갖다 꽂아야 되니까 환율 너무 우리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단서 조항이 들어갔냐면 그래? 그럼 환율이 너무 부담스럽고 환율이 올라가고 위험하면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어떨 때는 조정하고 어쩔 때는 유보할 수 있도록 할게라는 단서 네. 조항을 합의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거봐 니네들한테 우리가 200억 불씩 꽂아주려고 그러니까 계속 환율이 올라가잖아. 지금 아시아 봐봐. 중국은 환율이 강세야. 태국도 강세야. 예. 일본하고 우리만 이래. 왜 그런지 알아? 다 니네들한테 털린 나라들. 이게 너네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린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200억 불 조금 조정할지도 몰라. 예를 들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너 200억 불 주기로 했잖아. 환율 때문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환율 내리는데 내가 도움되는 얘기 해주면 되겠어? 아, 그러니까 서로 좀 입을 그렇죠.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서로 이해가 그런 있으니까. 측면에서 원래 미국이 상대 환율에 대해서 때리는 포지션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주고 미국 애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 그렇죠. 손해보는 그렇죠.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환율 좀 낮아지면 200억 불 이상 없이 갖다 꽂아. 예를 들어서 그런 이런 뉘앙스. 시스템이다. 일단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숨어 있는 이야기고 네네네. 그게. 근데 지금 환율은 계속 좀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미묘하게 좀 당국의 이 스탠스, 뉘앙스가 좀 달라졌어요. 예. 지난 연말은 종가를 낮추기 위한 이른바 종가 관리였잖아요. 예, 예. 연말 마지막 종가가 국가부채, 은행의 뭐 해외 부채, 달러 자산에 관한 부채 이게 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게 효과가 진짜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연말 종가 관리에 들어가 이렇게 한 거라고 보면 1430. 예, 1430선이에요. 예, 예. 제일 저점일 때는 예. 1429에 끝났는데 어쨌거나 종가로 30원이라고 예. 치고요. 그 선인데 30원 넘었거나 마지막 종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종가 관리는 일단 한번 해치운 거잖아요. 예, 예. 단기적인 목적을 예. 달성하고 해치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초의 방향이 이제 세 개죠. 고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야 확실하게 당국이 미니까 밀리네. 라고 하니까 이제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서서히 내려갈지. 예. 아니면 당국도 이제 할 거 다 했네. 우리도 이제 튀어야지라고 해서 다시 튈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로 갈지라 사실 시장도 궁금했고 당국도 궁금했던 차예요. 예. 근데 지금 거의 사실상 10거래일 연속으로 환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 한 70선인가? 그때 77까지 갔어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예.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었고 가만히 냅둔 거예요? 누르려면 누를 수도 있었는데 아. 조금씩 환해지 같은 것들은 들어왔는데 예. 크게 연말처럼 싸우자 계속 싸우자 들어와 이걸 안 했어요 당국이. 그래서 당국도 방향성을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모니터링을 예리하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로 나온 값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 종가 관리는 단기 스팟이니까 했지만 예. 이제는 단기로는 못 막는다. 차라리 막지 마. 이렇게 뉘앙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12월 한 달 동안에 쉽게 말하면 이제 서학개미 예, 해외 주식이나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12월 한 달에 21억 불이에요. 근데 1월하고 열흘 만에 25억 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한 달치가 열흘 만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경제 만화방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식 아가방도.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서학 네, 미국 네, 주식 네, 사자 네. 이거 아니야. 뭐 쉽게 말하면 그렇죠. 어쨌거나 코 필린다고 그러다가 예, 어쨌거나 해외 투자가 더 좋다고 네, 생각하는 네. 어떤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파고가 세. 그러니까 이걸 12월 종가 관리하느라고 막은 게 26억 불인데 그럼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30억 불, 40억 불 계속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리고 이제 특별한 목적이 없잖아요. 디데이가 없고. 예.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야. 차라리 크게 금을 치자. 단기간에 계속 싸우자. 들어와. 이게 아니고 일단 열고 그러면 지금 예. 정도 수준이 꽤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열어놓고 그렇게 봐야겠네. 금리 한국은행이 알잖아요. 이번에 금리 동결할 예,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 금리 이번에 동결하고 소멸 인하 가능성 소멸시켜 놓고 그래도 안 돼. 다음번에 인상 뉘앙스 풍기고 이렇게 크게 잡아가고 예. 유동량 안 늘었어. 오늘 기자회견 특별히 하는 거 했거든요. 안 늘었어. 이렇게 좀 크게 치면서 다시 시장에 큰 흐름이 올라갈 흐름이 아니야라는 걸 크게 치면서 네. 시간을 좀 두고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베센트의 멘트도 그렇게 나온 거라고 봐요. 크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쳐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것도.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또 이제 일반 이 사적인 필드에서는 알아들었지. 우리 크게 간다. 그리고 너네들 봐봐. 스위치 켜진 거 봐봐. 다 반대 방향으로 켜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왜 전쟁을 하다 잠깐 말았냐면 무조건 일본은 160엔을 안 넘는다. 한국은 1,500원을 안 넘는다.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만 계속 배팅하고 계속 던지면 무조건 그 마지노선 앞에서는 당국이 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너무나 땡큐지. 정해진 상대하고 계속 싸우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신호를 계속 주니까 요것들이 계속 한번 싸워보자고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그러니까 야 냅둬 한번 해봐. 안 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도 한 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초 들어서 개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튀는 움직임으로 일단 가고 있고 예. 단 당국의 대응이 튀는 거에 더 튀는 걸로 막지를 않고 큰 흐름으로 가면서 전쟁의 환전쟁의 양태와 이 질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올라가다. 근데 최근에 예.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최근에 중앙일보나 막 이런 데서 곧버스에서 뭐 8억 날렸다 뭐 이거 계속 기사 썼잖아요. 네. 그걸 유심히 보니까 그래프를 쭉 보니까 인버스 투자한 사람들의 그 금액이 줄어들더라고. 1월 1일 대비 10며칠 최근 어제 그제까지 줄어들더라고. 그 얘기는 손해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탈출하는 애들이 늘어나더라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서학개미 쪽으로 확 붙었던 애들 연초에 이런 애들이 조금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지표를 보고 판단한 건데. 근데 요 대목 하나만 여쭤볼게요. 트럼프 상호관세 관련해서 대법원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원래 어떻게- 오늘 난다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예. 사안이 워낙에 중차대하니까 일단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기일이 나오진 않았는데 예측으로는 일주일 미뤄져서 20에서 21일 사이에 날 걸로 일단은 예상은 되는데 사안이 중차대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효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음. 전 세계가 사실은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반응이? 아니, 일단 출렁거리 당연하죠.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 어.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간다는 건 일단 미국에 현재 나와 있는 플랜 B는 이거예요. 상호관세가 국회가 해야 되는데 행정부 네가 왜 했냐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효가 돼. 그러면 이제 트럼프 쪽 얘기는 상호관세는 내가 그럼 무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도 품목관세는 행정부 권한이니까 내가 개별 품목을 다 일일이 지정해 갖고 그걸 지금 상호관세하고 유사한 효과를 다 내도록 할 거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 이런 거 나가는데 당장 되진 않을 거예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그다음에 조정하면서 그 소송도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플랜 B가 얘기는 하되 즉시 똑같은 상황으로 가지는 힘들고 그렇죠. 노이즈가 또 생긴다는 예. 거죠. 예. 둘째로는 상호관세 무효를 예상하고 지금 무효가 되면 관세를 환급받아야죠. 그렇죠. 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해서 관세를 그렇죠. 냈으니까 다시 예. 돌려줘라고 예. 하는 환급 소송이 이미 미국을 상대로 1000건 이상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우리나라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어주네 마네 못 물어주네 하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상호관세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도 있을 예. 거고 예. 품목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그 우위가 없어지는 업종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업종별 섹터별 분석하느라고 또 하세월이 지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올라갈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네. 우리 또한 주식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기에. 예, 방향이 정리될 때까지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개별 단기에는. 섹터별로. 예,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일단 자본시장이나 산업시장의 영향은 불확실성 끝나가는 데까지는 어쨌거나 혼돈스러울 거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고요. 그게 그러면 예.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불확실성에 관한 시나리오고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건 있어요. 뭐냐. 정부가 들어온 관세를 환급해 줘야 돼요. 돈을 다시 꺼내야 그렇죠. 돼요. 내야지.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안 걱정하는 되지. 게 예. 너 돈 있어? 이것도 불안한 어, 거예요. 예. 현찰이 미국에. 없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들어온다는 전제와 예상이 다 짜여져 있는 예,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진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 정부가 일단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돈 있다 걱정 마. 이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환급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리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돈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럼 이게 재정- 뭐예요? 재정은- 재정 적자입니다. 그렇지. 재정 적자예요. 가뜩이나 심한데. 가뜩이나 심한데. 그러면 저기 진짜 11월 중간 선거의 악재지. 악재죠. 그럼 트럼프는 또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이란이든 어디든 또 뭔가 쇼맨십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게 걱정인 그런 게 거야, 걱정인 지금.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재정 적자니까 일단 급한 물 막으려면 국채를 또 엄청 찍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네, 예. 그럼 국채를 많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국채가 흔해지는 거잖아요. 예. 흔해지면 값이 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국채 수익률 국민은 올라가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때려잡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 내려 이거잖아요. 예, 예. 네가 금리를 내려야 경기가 풀리고 돈이 풀려서 민심이 좋아져서 내가 선거를 치를 거 아니야. 그렇죠. 국제 부담도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음. 방금 말씀드렸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여기서 파월을 때려잡아서 금리를 낮춘들 음. 시장의 금리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엇박자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금리가 위로 갖다 붙는 현상. 이런 상황은 자본시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거 어쨌든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 상황적으로 보면. 아니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그럴수록 저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추라는 압박은 더 세지는 거고. 근데 지금 뭐 차기의 그 저 연준 의장 네. 그 저 트럼프 가까운 사람 심으려다 그 사람 좀 안 되고 다른 사람 막 검토 뭐 이렇게 된다며요. 네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시동 대표한테 물어볼 마지막 질문. 2026년 뭐 경제 성장 전략 네. 발표한 거 그 관련해서 네. 뭐 투자 전략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부가 뭐 했대 그러면 그런갑다 잘했겠지라든지 아니면 용어가 재미가 없잖아요. 경제, 성장, 전략, 계획 무슨 어쩌고 이런 거는 용어 자체가 따분하자니까 아유 모르겠다 알아서 잘하라고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정부가 올해 돈을 어디다 쓸지 어디가 돈이 흘러가는 지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걸 잘 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딱 정부가 냈으면 단순히 재경부 말고 관련 부서 다 모아가지고 청와대가 얼마나 이걸 다듬었겠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거 하나 내려면 이게 엄청 큰 건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문서인데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을 좀 아시라. 몇 개 찝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포인트. 꼭 보시라 이런 거고 일단 여기서 이거 저 보도 자료로 뿌려진 문서만 해도 70쪽, 69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양이 큰 거예요. 일단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줄여서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일단 경제 성장률 목표를 2%로 얘기했어요. 잡았고.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은행보다 더 위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2%로 잡았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투자에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국부펀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국민성장펀드 20조.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름이 국민성장펀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 150조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형 국부펀드 를 20조 단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돈을 모아서 그거를 뭐 주요 산업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정부도 이제 돈 벌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KIC라고 한국투자공사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환 보유고를 자산으로 해서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국부펀드인데 한국형 내부에 투자하는 펀드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그럼 이제 요 돈을 어디다 쓸까 요놈들이. 요놈들이 하면 안 되지. 정부가 어디가 돈 된다고 이건 투자 펀드거든요. 그렇지. 수익이 많이 나는 쪽에 그렇죠. 여기가 돈 된다라고 어디를 찍고 있느냐. 그 투자하는 종목이 뜰 거 아니야. 그걸 보시라는 거지 그거를. 그거 언제 결정해? 그게 돈 지도잖아요. 그게 돈 지도네. 그렇죠. 정부도 이건 돈을 남겨먹겠다는 펀드거든요. 그 펀드가 출범한 다음에 제일 첫 봤다 그다음 두 번째 하다못해 어디 섹터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 이런 뜻이죠. 그거 이제 발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명하게 할 거니까. 요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익히 알고 있는 거 국민성장펀드 150조. 요거는 또 우리가 이미 뭐 AI에 몇 조, 로봇에 얼마에 다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지금 제가 화면으로 올려드린 거 말고도 밑에 보시면 전략 수출 기금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기금 한번 띄워주세요. 기금. 우리가 뭐 영화진흥기금이니 뭐 무슨 기금이니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기금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건 뭔데? 방산 원전 수출하는 애들한테 쉽게 말하면 PF나 돈 딸리면 내가 돈 꽂아줄게 라고 하는 수출하는데 어려워? 외국이랑 경쟁하는데 뭐 돈 딸려? 이걸로 써. 이런 돈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가 엄청 많은데 결론 저런 걸 다 합치면 정부 돈 더하기 민간까지 같이 가는 투자 계획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규모냐면 뻥 좀 보태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숫자 틀릴까봐 보수적으로 1000조라고 얘기했는데 1500조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1500조 단위가 올해 풀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1500조가 풀리면 주식이 어떻게 가는 거야? 진짜?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6천 내가 얘기했잖아. 6천 성견지명 6천. 그러니까 그 돈이 당연히 적절히 잘 풀려야 되고 좋은 섹터에 따라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을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보면 이제 발표도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미래 성장주와 관련된 것이 뭐 다 있겠네요. 분야별로. 그럼요.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K컬처, 뭐 에너지, 전력, 원전, 방산.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지금 각광받는 섹터들일 거예요. 거기를 이제 집중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만 쏠릴까봐 약간의 이제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형 ISA 계좌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돼요. 그래요. 청년들 34세 이하인가? 아까 보니까 이자 배당 소득, 과세 특례 및 납입금 소득 공제. 요 계좌로 투자해서 다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 이자라든 세액 공제를 줄 테니까 과감하게 투자해라. 제발 서학개미도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그럼 좋겠어요. 이렇게 혜택 좋은 거는 좀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 말고 일반 AGNC 국민들. 이런 걸 하고 그걸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형 ISA도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더 혜택을 넣는 것도 또 넣는다 이런 얘기고.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방 대책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좋네. 예, 그래서 5급 3특. 5급 3특. 예. 예, 그걸로 해서 어쨌거나 네. 투자, 지역, 공동 성장. 예, 요런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계획인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그 맥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잘 짚어주셨고요. 광고 하나 하고 이제 이광수 대표님 이야기 지금 우리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조는 광고는 코지코즈 베개입니다. 베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죠. 많은 분들 구입해 주셔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요. 이렇게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죠. 바로 코지코즈의 두부 베개입니다. 매일 베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베고 나왔습니다. 쫀쫀합니다. 예, 경추 베개 좋다 해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직 베개 정착 못하신 분들 여전히 있으시죠? 저도 드디어 코지코즈 두부 베개 만나고 정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사람마다 목 높이랑 경추 라인이 다 다른데요. 두부 베개는 듀얼 서포트 칩, 지금 이광수 대표, 박신동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듀얼 서포트 칩이 들어 있어서 이걸 넣고 빼고 하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 목의 상태에 맞게. 그래서 바로 자도 또 옆으로 자도 목이 참 편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저는 모로 많이 자거든요. 빠지 자다가 막 움직여요 약간. 어떻게 주무세요? 아니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죠. 네, 박신동 계속 움직이죠. 대표는 어떻게 주무세요? 정자로 누워 있는데 깨보면은 새우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자도 옆으로 자도 목이 편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데요. 실제로 재구매율 아주 높고요.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통세탁 가능해. 왜냐하면 히든 내역이 분리돼 있어서 매일 쓰는 베개인데 관리까지 쉬우니까 정말 좋겠죠. 맞아요. 지금 두부 베개 최대 56% 할인 중이라고 합니다. 박신TV 채널 한정으로 베개 커버, 저 커버도 함께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참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수면 건강 제대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 베개 전화 주문 저기 써 있네요. 1660-4818 4818 꼭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 TV 남겨주셔야 베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마저 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방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계속 광고해 드리는 제품인데요. 이광수 대표님이 늘 이렇게 옆에서 보좌 해주시는 제품이죠. 오늘도 주식창 보느라 업무 보느라 엉덩이 짜릿짜릿하고 허리가 뻐근하시죠? 100만 원 넘는 의자보다 중요한 거는 내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는 바닥입니다. 의자는 뼈대일 뿐 실제 내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엉덩이가 맞닿는 시트의 밀도입니다. 맞지 않는 제품 때문에 100만 원 지불하는 건 비경제적입니다. 지금 뭐 이광수 대표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샘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들어가는 거요? 예, 앞면과 뒷면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량진 방석은 시중 제품의 3배 수준인 70D 초고밀도를 구현했습니다. 이 수치가 뒷받침돼야 고하중에서도 척추 수평을 유지하는 지지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분자 젤이 체온을 흡수해서 하체 열기를 식혀주는 과학적 구조를 더했습니다. 39,900원. 예, 가격이 그렇다고 하네요. 100만 원의 거품을 걷어낸 가장 실리적인 대안입니다. 의자 바꿀 큰 돈 아껴서 우리 가족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시고 내 몸을 위한 기초 투자 노량진 방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나 아니면 070-4647-0962로 전화 주문 부탁드립니다. 쿠팡은 하지 마시고요. 가로치면 네이버 검색하시거나 070-4647-0962 노량진 방석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할인 지금 60%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이걸 보니까 이 반도체 기판 같아요.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이거 하나씩 다 사세요. 야, 우리가 진짜 국회 강연 때도 그랬고 삼성전자 참 얘기 많이 했어요 올해. 네. 근데 확실히 올해요? 올해? 아니 작년에 네. 작년에 얘기 많이 했는데 확실히 올해 봤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더 많이 뛰죠. 네. 그거 맞죠?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둘 다 뛰긴 뛰는데 삼성전자가 확실히 상승폭이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증시 분석을 이광수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논의를 좀
뭐 방향을 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시동 대표님이 이제 매크로 최근에 이제 거시경제 이슈들 굉장히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장하고 하나는 민생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에서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물가죠. 그래서 성장과 물가가 이게 크게 두 축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상충돼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렇지. 반대로 경제가 저성장이 되면 물가가 낮아져요. 낮아져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충돌 지점인데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제 정책을 하든지 정치를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경제도 성장시키고 물가는 안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외국을 후려쳐갖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재정 정책을 일단 사용하는 건데 재정 나 그거 알아. 답. 석유.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만들고 대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트럼프도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장난이 아니고 뭐 속뜻으로 뭐 트럼프가 미국 국채를 사서 뭐 금리를 낮춰서 저 돈 벌려고 한다. 물론 그런 의도도 없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게 하고 또 물가도 잡아야 되는 굉장히 상충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관세 같은 것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관세를 왜 이렇게 많이 부과했을까? 뭐 외국한테 뭐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아니죠. 왜냐하면 관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면 재정 투자에 써서 경제 성장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미국이 역대 최고 규모의 재정 투자를 할 예정인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작년에 받은 관세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서 결국엔 경제 성장과 물가에 계속 상충되는 노력이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1,500조? 예. 그렇게 투자하는 게 재정 투자에서 경제 성장하겠다. 그렇죠. 근데 물가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변곡점에 좀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매크로를 예측하는 기준은 뭐냐면 많이 얘기 드렸지만 재정 정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물가가 크게 튀어오를 수 없으니까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점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난해 말부터 계속 전망하면서 맞아요. 얘기 드린 예,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매크로를 규정해 놓고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거기에 맞춰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최근에 한국 주식이 되게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제 인서트 두 번째 걸 봐주시면 미국의 주식의 단기적 흐름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미국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은 오르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은 떨어지고 있어요. 1월 달 기준인가요? 아니, 12월? 최근 아예 최근. 아예 최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사실 한 건데 뭐냐면 미국의 주식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인하되지 않으면 그렇죠. 서서히 인하되면 이머징이 훨씬 좋을 거고 예. 그럼 한국의 주식이 훨씬 좋다. 그 얘기 미국보다. 계속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신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서학개미 많이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계속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치. 그럼 그냥 돌아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환율 얘기도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원화는요. 누구도 투자로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중앙은행도 대한민국 원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 원화가 유통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물품을 사고 팔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달러 주식을 사고 팔 때. 아, 주식을 사고. 대한민국이 갈 때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살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환율이 결정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크게 거시경제는 금리가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어쨌든 수급으로만 보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런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일종의 서학개미들이 팔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원화의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출이 너무 잘 되잖아요. 예. 반도체가 지금 막 삼성전자가 분기당 20조 원씩 벌어요. 예. 그거 다 달러로 벌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바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일부는 뭐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화의 수요가 많아져서 환율은 안정될 수 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요동쳐도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아, 그거가 중요하다.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지금 같이 뛰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보세요. 뭐 환율이 올라서 막 야 주가 폭락할 거야 막 보수 언론도 난리치는데 전혀 없이 주가 오르잖아요. 우리 주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세요. 1월 달에. 그러니까 1페이지. 여러분 이제 예전에 그 코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시장상.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계속 해석하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투자는 미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래가 너무나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움직여도 주식시장은 견조하게 상승한다. 그래서 너무 환율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네. 이제는 그런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가 아니 다시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쓸 건데 그럼 물가가 폭등할 건데 그건 아무도 감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민감해 하더라고. 미국 국민들도 물가 문제 서민들은. 그래서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 큰 폭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막 빅맥 가격이 막 얼마 막 3만 원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열받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오른다?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질 맞아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만만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으로 그래서 전환하면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머징이 좋고 이머징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주식이 좋다. 근데 최근에 이제는 한국 주식도 오르지만 일본 주식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뭐냐면 관성적인 흐름이에요. 왜? 이머징을 투자하는데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물론 일본이 이머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흐름으로 일본의 익스포저가 많거든요. 예, 이미. 예, 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관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은.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방향이 바뀌어지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큰 흐름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을 볼 때 업종별로 일종의 순환매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떤 이게 때 세 반도체가 가지인데. 나갔다 그다음에 뭐가 나갔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이제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표를 한번 봐주시면 예. 일종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거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이유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오르면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틀라스 찾는 거예요. 자, 여기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틀라스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냐. 주가가 올라서 아틀라스를 찾은 거냐. 이거를 개념 규정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이거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차가 올랐는데 CES에서 아틀라스를 했기 때문에 올랐을까요? 아니면 현대차가 올라서 이유를 찾는데 아틀라스가 있었을까요? 후자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난 딴 거 몰라도 이강수 대표님 눈빛만 보면 알아. 후자죠. 그렇지. 후자예요. 그렇지.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러네. 아틀라스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로봇이 잠깐 움직인다고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 갑자기 20%가 올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현대자동차 지난주에 지금이 시작이다 바닥이다 뜬다 엄청 떴어 그 뒤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로봇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주식이 엄청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멋지다. 보세요. 지금 현대차만 오르는 게 다 오르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뭐냐면 그러면 안 오른 거 오르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안 오른 거. 예를 들어서 은행주 이런 거 안 오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 보여. 야.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엄청 강하고 세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야, 진짜 많이 올랐네 다들. 우측에 지금 등락률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야. 시가총액 순위별로인데. 근데 저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안 오른 거. 상대적으로 주황색이 안 오르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근데 대부분 LG 다 에너지 오르잖아요.
뭐 네. AI 뭐 AI 뭐 제외됐다고. 탈락해서 네. 신한지주, 삼성생명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더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은 우리 강조했듯이 지수 ETF 편안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도주 투자하시고 이러시면 돼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질문. 저 안 오른 주식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르고 있는 걸 주목해야죠. 아 이게 중요해. 그리고 주도주를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너무 막 이렇게 주식을 먼데 가려고 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수억 원 투자한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쫓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막 발견하고 발명하려고 내가 하지 뭐 마시고. 판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1, 20억 가지고 뭐 안 돼.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1,500조가 풀려 지금.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야 내가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해야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지. 여러분. 개인한테는 근데 엄청 중요해. 전혀 시장에서는 영향 없게 그냥 조용히 쫓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 원칙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투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다 뭐하고 비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제 엊그제 막 나 삼성전자 투자해놨는데 현대차가 엄청 올라. 이제 현대차한테 갑자기 야 눈길이가 삼성전자 팔아! 20% 올랐거든. 그냥 팔아 현대차로 가. 샀어. 이런 거. 근데 또 오늘 삼성전자 오르네. 야 뭐야 현대차 팔아. 뭐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그냥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 그냥 하시면 된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 네. 두 번째는 네. 이런 장일수록 예측의 횟수를 줄여요. 예측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예측하지 말고. 네. 오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갖고 되는 있어야지. 거잖아요. 네. 왜 고민이세요? 올라간다고 걱정된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올라가면 저기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그러니까 네. 박수영 대표 얘기처럼 좀 오르면 좀 덜어서 네. 맛있는 거 사 먹고 주변 사람들 좀 베풀고. 많이 벌었으면 이제 박시영 TV 후원도 좀 하고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네. 좋아. 그리고 안진걸 후원도 하고. 안진걸 대표한테 저기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그죠? 장학금도 기부도 하잖아. 하고 장학금도 하잖아. 그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시고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제발 오르는데 왜 걱정을 하냐? 우리 이 오픈 채팅방에 있는 회원님들 중에 그분 있어. 좀 뭐 예를 들면 주식에서 오늘 따뜻해 많이 벌었어 그러면 여기 노량진 방석 폐계사라고 그분이 있어. 좋죠.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도 사실 중요한데 이런 시기일수록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너무 많은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안다고 수익률이 좋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정보나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해온 걸로 충분하시고 계속 원칙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TSMC가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라고요. 전 이걸 보면서 한국의 반도체 진짜 끝장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시 더 올랐죠. 맞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진짜 바쁜 와중에도 그걸 봤다니까 뉴스를. TSMC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26조 원 발표했는데 그죠? 근데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증가한 거죠. 그다음에 예측치도 넘은 건데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을 20조 원 발표했죠. 예. 6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시가총액은요. 몇 배 차이? TSMC가 2,000조 원이 넘고 예. 삼성전자는 1,000조 원이 안 돼요. 천조 900 이제 80조 원, 뭐 990조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이익은 이제 비슷해질 거예요. 제가 두 배 차이 난다. 시총에서. 시가총액 2배가 훨씬 차이 나요. 근데 걔네는 저기가 있잖아. 뉴욕이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그동안 그게 익스큐즈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TSMC는 공부 잘하는 애였어.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를 붙었어. 앞서가는 애. 고등학교 딱 했는데 어쨌든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네. 한 놈이 사법고시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막 몰려갔어. 마담뚜들이. 예. 근데 그 같은 친구인 누구냐면 걔는 묵묵히 운동만 하는 애였어요. 예. 근데 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거야. 삼성전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삼성전자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왜 사법고시 안 붙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너 사법고시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사법고시를 공부했다고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는. 그래 나도 사법고시 해야겠네. 그런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딴 게 보였어. 야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너는 운동선수야. 몸으로 해. 잘 찍어내. 공장 잘 돌려. 디램 가격이 80%가 오릅니다. 지금은 운동선수의 기간이에요. 삼성 배팅해. 배팅 안 하고. 저는 이거 TMC의 실적 보면서 확실하게 저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또한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6천 얘기하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24만 원, 25만 원 가야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비웃었잖아요. 안 비웃은 게 아니죠.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런 얘기 안 한다. 우리가 그거 쇼츠를 만들었거든. 대박이야. 그런 대박. 얘기 안 한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너무 비유가 너무 좋았고. 근데 아까 지금 질문도 나오는데 바이오주는 최근에 이제 좀 빠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어떤 측면에 찾아야 할까요? 그 주자는 원래 저한테 해놓으신 거예요? 예, 한번 좀 물어볼게요. 바이오주가 저기 지금 질문도 나오는데 뭐 내일 바이오주 가나요? 막 이 얘기도 질문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바이오주는 다른 반도체나 다른 영역에 비하면 물론 품목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글쎄요, 뭐 아직 제가 깊이는 안 팠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은 지금 뭐 반도체, 현대차, 또 조선, 또 이제 제주사, 한화, 예, 덩치들이 너무 큰 애들이 예, 앞에 각각의 다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지금 순환매하기도 돈이 딸려요. 딸린다라기보다는 거기를 해야지. 거기를 해야지 빨리빨리 뛰는데. 네. 그렇게 큰 애들이 저렇게 달려가는데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피 주도주 대장주 쪽으로의 쏠림 또 일부 순환매 이런 게 일단 잡히다 보니까 반도체는 사실은 무슨 경기 사이클 이런 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약간의 호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조금 모멘텀을 세게 받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수급이 저쪽으로 몰려갔다. 일단 이렇게 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주간이거든요. 내일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기대했던 거는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회사들이 몇 있었어요. 예. 연설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었고 이번에 뭐 어떤 식으로든 큰 계약이 나올 거라고 살짝 예측되던 회사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대감이 사전에 좀 쭉 반영이 됐었는데 예. 그럼 여기서 그 기대를 부응하는 실적 뭐 딱 터져줄 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이 컨퍼런스 기간 안에서는 아직은 크게는 안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반영했던 것은 이제 선반영으로 보고 막상 이제 이 기간 내에서는 조금 터지는 건 좀 약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일단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예를 들어서 이 헬스케어 주간 내에서 어떤 실적이든 좋은 계약 딜이든 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이 요 기간에 안 나왔다고 소멸된 거냐. 그건 아니니까 섹터 전체가 약간 지금 조망을 좀 덜 받지만 그 호재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이나 이런 게 계신다면 소멸된 게 아니니까 추후에 약간 일단 조금 소강 상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루임 홍삼 광고 하나 듣고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영 TV의 하루임 홍삼,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락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임 홍삼. 고등학생 자녀들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대입준비 3년, 피로회복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체력을 보충해 주세요. 하루임 홍삼은 홍삼, 녹용, 침향기 등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홍삼의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규회복 녹용, 침향도 하루 16mg, 지구력 보강, 옥타코사놀이 20mg, 면역력 성분, 비타민 B, 아연이 든 고함량이 든 복합 영양제입니다. 액상 홍삼이나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작은 알약 하루임 홍삼은 냄새가 없어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 있는 부모님들은 구매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수시 정시 모든 시험 수험생들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주세요. 업무에 지친 직장인 아빠와 기력 부족 부모와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 링크나 네이버에서 하루임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루임 홍삼 만나봤고요. 비교원까지 광고 듣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비교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죠? 이런 분들 부담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08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사은법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TV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혜택만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사은법 누적 983억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는 60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에는 최대 8만 원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염두에 두시고요. 박시영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현아님 든든합니다. 에서 저 멤버십 가입해 주셨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찡아용님 기존 주식 투자로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데 같은 종목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지 다른 종목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월급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하니까 매일 높아지는 주가에 대출받고 싶은 마음이 솔솔 든다고요. 어찌해야 할지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기존 주식 투자로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데 같은 종목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지 다른 종목을 찾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비교하지 말라.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목이 좋은 거 없는데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더 좋다. 그럼 추가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 고민을 왜 하시냐면 주식이 종류가 많아지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더하기 종목이 많으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뭐 하나 떨어지도 다른 거 올라가겠지. 예. 그건 완전 오류다. 예. 주식의 수와 수익률과 내가 돈 버는 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냐면 마치 우리가 교육을 그래서 잘못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확률이라는 개념을요. 마치 손에 많이 갖고 있으면 확률이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건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꼭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다른 좋은 게 있으면 사면 되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더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광수 대표님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예를 들면 비중 있잖아요. 비중을 예를 들면 100이 있다면 한 40에서 50 정도는 ETF 같은 데 넣어놓고 한 20% 정도는 대형주 흔히 말하는 지금 잘 나가는 대형주를 하고 또 한 1, 20%는 AGNC처럼 배당 나오는 거 꾸준히 사고 한 1, 20%는 또 이제 호재가 있거나 뭐 얘기 들은 것들 주목하고 있는 거를
개별 종목 중에 관심 있는 거 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박신홍 대표 많이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죠.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 한 500만 원 보고 투자하는데 이거를 막 지수를 넣어놓고 삼성전자에 넣어놓고 배당주에 넣어놓고 액수가 적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왜 어렵냐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다르다.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캐파가 돼야 그것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인 론을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산업이 좋아진다 이렇게 투자하시라 여기가 더 좋아진다 한국에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얼마를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답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 네. 자, 정양욱님 세 분 만나서 용기 내어 주식 시작했다고 대형주 주도주 위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오늘 많이 올랐다고요. 주변에도 이 채널 보시는 분도 같이 투자했으면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맞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양훈님 저런 예측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상반기까지라는 건 왜요? 계속 오르면 계속 가지고 오르면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에. 네. 그래서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면 갖고 있는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9988 내 인생님. 하나 지주회사 분할 공시가 있었는데요. 주주 친화적인 분할 소식에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 그렇더라고요. 하나. 바뀐 상법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런 결정하도록 만들었고 향후 우리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이번 하나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 부탁한다고요? 일단은 예전 같으면은 저것들 또 상속하느라고 쉽게 말하면 승계 작업하느라고 주주들한테 뒤통수 치고 회사 쪼개내 이러면서 무조건 악재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뭐 속속들이까지는 아직 다 안 봤는데 지금 쭉 본 내용으로는 크게 악재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주회사인 한화 입장에서는 향후 평가를 잘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동안 한화의 원래 주특기였던 방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가 했는데 다른 것까지 섞여 있으니까 넌 뭐 하는 애니? 그렇게 나 방산이야. 그러면 오케이 방산 가자 할 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데리고 가려고 봤더니 백화점도 섞여 있고 막 식품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디스카운트 받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방산 에너지 위주로 좀 정리됐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 관련해서 조금 평가를 더 잘 받을 가능성이 생겼고요. 또 삼남한테 물려주는 나머지 회사도 뭐 그것들끼리 경쟁력을 좀 갖추면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적은 당연히 승계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주를 뒤통수 친다는 오해를 그동안 늘 받아왔는데 그거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 옛날 회장이 한 게 있잖아. 뭐라고 그랬더라. 아무튼 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라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전량 소각을 발표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주주들 뒤통수 치거나 회사에 남아 있는 돈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멋지다. 우리는 분할하지만 하나 야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멋지네. 우리는 분할하지만 적어도 그래서 승계 목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뒤통수 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조금 보셔야 될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논점이 있는데 아직 드러나진 않았고 또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고 뭔가 조금 그런 신호가 잡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네. 우리 그 단톡방 오픈 채팅방 멤버들 다 여기 계시다고 으뜸이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 저도 눈에 띕니다. 심심이님 20년 된 펀드가 있다고요. 만들어만 놓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한 건 한 1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펀드와 개별 종목으로 5대5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님 펀드는 그대로 두고 개별 종목과 지수 ETF로 투자 변경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펀드가 한번 보세요. 어떤 펀드고 어떤 주식에 투자되고 있나. 근데 그 펀드가 오래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금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은 어떤지를 보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그 펀드를 봤더니 수익률도 좋고 펀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잘 구성이 됐다. 그럼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과 지수 ETF로 투자를 변경하는 게 좋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하시면 돼요. 지수 ETF도 하시고 개별 종목도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 ETF, 코스피 ETF 하시면서 여기서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종목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젤리카. 그다음에 이제 펀드가 20년 됐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 왜냐면요.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 예. 지금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예. 옛날 가격으로 막 분할하기 전 걸 다시 환산해서 곱해보면 예. 뭐 8,000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그때 들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사놓고 버렸는데 예. 골동품이고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예.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진짜 투자 보고서나 이런 거 보고 내 종목이 어디 들어있고 지금 갑자기 왜냐면 그때 버려졌던 짜투리 종목들도 막 800% 1000% 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펀드에.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에 8,000원이에요. 지금 8만 원이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다만 그런 어떤 개별적인 게 아니라면 저 질문을 일반적인 걸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펀드는 공모 펀드가 더 많고 더 집중했었어요. 회사들이. 근데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의 개념의 공모 펀드는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모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공모 펀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펀드는 다 죽는 대신에 그 자리를 ETF가 갖고 들어왔거든요.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저 펀드 이거 계속 들고 있을까요? ETF로 바꿀까요?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최근 트렌드에 맞춘다면 예전 공모 펀드라면 인기 없거나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등한시하고 버려뒀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더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이라면 그냥 공모 펀드보다는 ETF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네. 책 구매해서 잘 보고 있다고 도움 많이 된다고 꽃돼지님이. 꽃대리님. 예. 안젤리카님 훌륭한 세 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윤가 탄핵되는 날 주식이라는 걸 처음 썼습니다. 너무 잘하셨다. 네. 너무 잘했다. 주식맹, 금융맹이었기에 관심이 안 가서 9월이 되어서 열어봤네요. 새로운 세계에 놀라고 있습니다. 주식아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보를 위한 책 차분히 보겠습니다.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안젤리카님은 대단하세요. 대단하시다. 잘하고 계세요. 오, 잘하고 탄핵되는 날이면 재작년이잖아. 재작년 12월 달에 샀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12월 달에 탄핵됐잖아. 그죠. 12월 중순에. 네. 그때 사놓고 그냥 묻어놨는데 묻어놨다가 재작년. 재작년 12월 때 사고 묻어놨다가 작년 9월이 돼서 열어봤다는 거야. 네. 엄청나게 올랐지. 그렇잖아요. 그때 지수가 한 2,500, 2,300 막 이럴 때 아니야. 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도 돼요. 야, 훌륭하다. 안젤리카. 야, 멋지다. 그러니까 공부가 뭐가 필요한가 싶어요. 그러니까 야, 세상을 읽을 줄 아시는 분이 저분은. 네, 세상을 맞아요. 읽을 네. 줄 아는 거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거야. 왜냐면 이재명이 집권할 거야. 맞아요. 이재명이 집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아니, 대충 봐도 응.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3년간 진짜 그 모든 경제 지표가 급전직하로 추락해서 이 말이 되냐 할 정도로 다 추락했잖아요. 예. 그 시절이 끝났다라고만 생각해도 그때보단 경제가 나아지겠지. 맞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아니,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경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정치와 경제가 한 몸으로 움직여요, 되게. 네. 그래서 정치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경제도 잘 할 수 있어요. 주식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광고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 시청자들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가피 콤부차. 이거 요거. 드셔보세요. 물에 타거나 아니면 섞어가지고. 탄산수에 네.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의 성원에 완전히 오가픽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스틱 형태로 이거를 바뀌었습니다. 어째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넣어서 먹는 거죠. 물이나 탄산수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주 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강목에서 황금보다 귀하다 했고요. 동의보감에선 신선의 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표팀 우주비행사 특수부대가 집중력을 위해 복용했던 사실이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가시오가피 효능으로는 면역력, 자양강장, 좋은데? 만성피로, 간 건강, 쾌변활동,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모든 원료는 국내산의 농약, 방부제, 화학첨가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비율은 스틱 30ml에 생수 또는 탄산수 150ml를 타서 드시면 되고요.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해 드시면 최상의 맛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1개, 이거는 필수이고요. 1개 섭취는 선택을 추천합니다. 특히 회식 이후에 1개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이 쾌변과 함께 상쾌해집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봅니다. 술 먹고 난 다음날 더 좋다. 오가피는. 오가피의 효능은 상세 페이지와 재구매 고객의 생생한 리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는 오가픽 검색해 주세요.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 TV 남기시는 분들께는 51%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평가 좋습니다. 고객 평점 지금 4.95. 저 10점 만점이 아니라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원래 깊은 맛이 있는데요. 이거 끝내주는 거야 이거. 예, 나 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건 이 사장님도 민주당 당원이야. 정말 이거 안진거 소장님한테 선물 드려요. 네. 자 이제 또 오가피 사장님도 광고해 준 아니 저 슈퍼챗 보내줬네 저. 오가피 완전 사장님. 새롭게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고요. 오가피 사장님 진짜 맛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제품. 자, 자, 오가피 사장님도 여기 그거 회원이신가 보네. 회원이고 후원도 저렇게 많이 하시고 와. 그 당원 활동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열렬히 지지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오가피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네. 파이팅. 많이 구매해서 진짜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Q8649님. 거금 보내주셨네. 주식 아가망으로 주식 시장에서 3전 하이닉스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 보여 못 사고 있었는데요. 경제만화방에서 닉스 40만 원대 초반에 익절했다는 사연에 안타까워하는 박시동 평론가님 표정을 보고 여유자금 모두 닉스 3전 지수 333으로 사서 최근 행복한 나날들 보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올라도 불안함이 없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돈 보내주셨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 관식이님, 우리 방장님입니다. 오픈 채팅만. 늘 감사합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냄비 받침대를 쓰지 않는 유일한 책.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제 책도 냄비로 쓰시면 안 된다고. 부천 관식이님. 예, 고맙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거 시티 뉴욕이죠? 뉴요크. 뉴요크. 자, 광수시동님. 지인이 이제 주식장에 들어오려 하는데요. 지수에 한 번에 넣을 건지 주도주를 살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요. 작년 같으면 저도 지수 사세요라고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은 조언이 어렵네요. 조언 부탁한다고요. 지수가 좋습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수를 추천해 드리고요. 또 개별주가 오르면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편안하게 지수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작년 아마 가을쯤에 지수 넣은 분들이 한 30-40% 정도 올랐어요 지금. 네. 30, 그럴 겁니다. 그 대통령과 함께 취임 때 넣었던 사람들은 80% 이상 늘었을 맞아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 시장이 70%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또 지수가 거기다 더 올랐잖아, 지금. 지수가 70% 오른 상황인데 개별 종목 가지고 70%를 못 만들어요. 못 작년은 만들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신 없으면 지수 ETF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다음에 저 전혜정님 주식 아가방 서울은 언제 하나요? 아까 일정이 안 나와서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3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3월. 예. 저희 근데 이건 쌤 저번에 그 뭐죠? 그 국회 강연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랬는데 한번 고민해 주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되고 그 알겠습니다. 전에 해도 네, 상관없어요. 길게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보다 꼭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그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말에 한 거는 올해를 전망하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여러분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럼. 이야기가 있을 때. 아니 그거 하나 하고 그 포인트 하나 하고 네. 그게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저는 6천 돌파한 6천을 돌파하면 무조건 하자.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아니 그때는 이제 100만 원씩 받고 할 겁니다. 그냥 할 수 없어. 아니 우리 6천 코스피 여러분 돌파할 때 100만 원씩 내고 오세요. 그때는 저희가 전부 기부할 테니까 네. 100만 원씩 내고 오세요. 아니 그 국회에서 네. 돈 받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좋은데 후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고 기부, 기부. 좋은데 몇 군데 알려드리고, 뭐 좋은데 후원하는 걸로 네. 그렇게 잡아봅시다. 아무튼 그건 한번 고민해 보죠. 알겠습니다. 6천 돌파 하면 한번 합시다. 자 바이올라님, 저도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예약 구매해서 읽고 밑줄을 쫙 치면서 2번 이외에 완독했다고요. 슈퍼챗 처음 보내봐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다. 네. 그다음에 페페님, 이 페페는 축구 선수가 있지 않나? 페페 누구 뭐 많이 들어봤는데. 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현대차 질문드립니다. 전에 승계 이슈가 물음표. 전에 승계 이슈가 있었나 보네요. 주가가 엄청 오르기는 어렵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지난주에 우리 현대차 이야기를 했는데 승계 이슈와는 상관없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에 상장하면 현대차 주가에 엄청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승계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맥락이. 그러니까 현대 그룹이 있을 때 뭐 살까요? 어디가 더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비스가 좋아요, 뭐 글로비스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할 때 현대를 보시려면 그 중에 뭐가 재밌냐? 그때는 아마 이제 20만 원 전 언저리였을 거예요. 그냥 예. 제 짐작에. 그러면 차를 더 많이 파니까 현대로 가세요. 뭐 기아차가 더 많이 파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승계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구나. 우리 자리에서인지 어딘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승계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그 이슈는 현대를 볼 때 항상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승계 이슈와 상관없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승계 이슈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저 부분은 틀렸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에 상장하면 현대에 엄청 좋은 건가요? 당근 빠답니다 이거는. 예. 나름대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얼마짜리냐를 놓고 아직 비상장이니까 예. 갑론을박이 있죠. 있는데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예, 그냥 말씀드린다면 맥쿼리 이제 최근 분석이 나왔는데 상장했을 경우에 현재 시총으로 보면은 400억 달러 정도가 평가된다. 그럼 얼마 정도입니까? 60조짜리입니다. 60조. 59조, 60조. 예. 예. 그 정도면은 로봇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보다도 조금 더 위로 평가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장되면 예. 재밌죠. 대박이네. 재밌죠. 대박이네. 그러면 한 발 더 나가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누가 많이 갖고 있나? 요렇게 이제 재밌게 연구해 보시면 재밌다 이런 거기도 얘기죠. 같이 재미 보겠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다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데 예. 그러네. 어디 회사가 몇 프로 갖고 현대 있고 계열사 중에 그렇죠. 어디가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게 제가 아까 승계랑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해드렸던 오가피 콤부차 이것 좀 꼭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너무 맛있고 우리 열렬하게 또 후원 회원이기도 하고 네. 민주당 당원이니까 특별히 사장님 좀 아무튼 많은 분들 구입해 주시면 맛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 오가피 이거 쭉쭉 깊습니다. 빨아먹으면 안 돼요? 역시 특이해. 아무튼 이광수 대표님. 아니 근데 보세요. 로봇이 만들어지면 뭘 제일 많이 쓸까요? 로봇? 네. 뭐 저기 반도체예요. 그러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일종의 계속 켜 있는 PC거든요. 그러죠. 그죠? 끄지 않쳐요. 예. 그럼 뭐가 엄청 필요하냐면 전력. 진짜 램이 엄청 필요해요. 램이. D램이. D램이. 네, 왜냐하면 그럼 삼성이다. 단기 기억. 결국. 그래서 진짜 이 로봇이 또 터지면 D램이 엄청 쓰일 거라고. 결국 모든 것은 삼천으로 통한다. 오늘의 교훈이야. 당분간은. 자, 큐티 3호님. 홍콩 달러로 보내줬어. 저 홍콩 얼마인지 달러 모르겠지만 맞잖아. 감사합니다. $100 $100. 100달러. 나도 주식 사고 싶다. 네. 왜 사셔도 되는데? 네, 사실 수 있는데. 신현숙님. 이분도 큰 돈 와 오늘 보내주셨네. 슈퍼챗 예. 많이 큰 돈 많이 보내주시네. 예, 처음 국회로 두 번째 광화문으로 세 번째 서초동으로 발바닥에 족저근막염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집회 다녔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다. 지금은 치료가 90% 돼서
기분이 좋대요. 건강이 좋아졌다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또 더욱 좋다고. 세 분 감사하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표르드님 지난주 부안해동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투자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외국인입니다. 코스피 순매수량에 보기에는 아직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 외국인 유입에는 어떤 트리거나 징조가 있을까요?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외국이 들어오면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건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구나. 돈을 바꾸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뭐 엄청난 골드락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저런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 홍콩 삼전 레버러지 사세요. 그래서 저게 막 뜬다면서 요즘에 홍콩 쪽에 삼전 레버러지 산다는 거. 우리 시장에 없는 곱하기 상품들이 홍콩에 많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막 그 화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레버러지 좀 조심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좀 네,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뭐 그거 권유할 건 아니고 알아서 판단하시고 네. 너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삼전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상당히 많다. 여기까지는 뭐 말씀드리고요. 또 부총관님 또 뭘 보내 슈퍼챗 그만 보내 이제. 박시동 쌤 PPL 천재 풀로 맨투맨 티 뭐야 이거? 뭐예요? 요즘 티 입고 다니더니 왜? 오가- 먼저 오늘 사고 이거요? 생각해. 이거 오늘 제 유튜브에서 광고했던 걸 제가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입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네네. 그렇구나. 아니 그걸 협찬해 주는 거예요? 이거요? 어. 광고. 오늘 제 유튜브 광고 상품이었어요. 그렇구나. 잘 어울리는데요? 네. 우리 저도 의류 협찬 같은 거 나 받고 싶어. 우리 의류 협찬 많이 들어와. 그래요? 이거 광고 많이 들어요. 화요일 코너에. 네. 저 옷이 너무 없어. 맨날 이거 입고 다니잖아.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들어온다 여기. 의류 협찬죠. 의류 협찬. 저 아시죠? 맨날 목티 입고 다니는 거. 제가 무슨 그 누구야?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아니, 비슷해 이미지가. 곰상님.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지수보다는 개별 주식이 좀 더 유리할 듯 해서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닉스와 삼전에 모두 집중해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넘어갑시다. 계세요. 네. 오성규님, 광수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현대그룹 주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을 하는지 예측 부탁드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는 어떤 포지션인지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저를 깨우쳐 주시고 광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갔으면 합니다. 당신의 철학과 소신을 응원합니다. 현대그룹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왜냐하면 왕 회장님이 아직도 계신 거죠. 정봉구 예. 예. 그러니까 회장님 나이가 이제 더 드시고 계시니까 어쨌든 변화가 일어날 건데. 승계의 문제. 그렇죠.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가 되니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일종의 준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지분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모비스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는 현대차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모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실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드린 건데 항상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네. 일단은 그 승계 관련해서 누가 중심축이 되고 어디가 더 많이 더 나중에 역할을 할 거냐 너무 재미있는 말씀 주셨고 현대가 로봇이 이제 어쨌거나 테마로 새로 장착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현재 테마로 장착이 됐어요. 네. 일단 어쨌거나 이번에 현대가 CES에서 로봇 4종을 공개했고 2개는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실 일단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국내에서는 조금 많이 약해서 좀 야 저거 어떡하냐 옛날 삼성 우리 파운드리 볼 때처럼 저거 아픈 손가락 저거 어떡하냐 저거 현대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라스베가스 쪽에서 현대의 미국 학자법인이 그동안에 이제 수만 시간 했던 거를 공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만해.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뭐 여러 가지 협력 등등등을 이제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날개를 2개 다른 거죠. 현대그룹이 로봇과 자율주행. 그거를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은 그러면 뭐 현대차인가? 그럼 모비스는 로봇 안 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뭘 하고 있고 모비스는 예를 들어서 액추에이터를 하고 있는지 요렇게 그 역할과 이런 걸 좀 쪼개서 연구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예. 현대차 쪽은 상당 기간 동안은 좀 호재
호재들이 꽤 있군요. 현대차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반영된 게 최근 주식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라님,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1차 평가에서 네이버 탈락했는데 주가에 영향이 클까요? 오늘 많이 떨어졌죠. 네, 오늘 네, 한 네. 4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뭐 떨어졌어요. 추가적으로 하나 업체 2개 떨어졌는데 하나는 또 뭐 끌어올린다 이런 일단은 발표도 뭐 있던데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패자부활전처럼 뭘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일단 네이버가 패자부활전에 참가하지 몰라. 않기로 않기로 했어요. 했다는 그래요? 거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냥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악재죠. 아니 거기 평가 점수 보니까 LG가 상당히 치고 나갔던데.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이 조금 개운치가 않았는데 네. 그 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주요 저거를 뭐 중국 관련한 뭐 구조를 좀 따왔네 어쨌네 아니다 기다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깔끔하게 붙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네이버에게 추가적으로 이것도 모멘텀으로 얹혀질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 한 축이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됐다. 네. 그건 그대로 악재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 자, 이런 몇 말씀 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 네.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정양욱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세 분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주변에 많이 알리고 있다고. 지난 탄핵 이후 이 방송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고맙고요. 앞에 아까 새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분 재밌더라고. 우주여행님 몇 년째 들고 있던 마이너스 종목 오늘 다 팔고 3전을 샀더니 드디어 수익이 났다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주식으로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수와 반도체에 투자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요. 주식으로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요. 나쁜 기업 언제쯤 시작이 될지 궁금합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네. 또 시작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세님 대북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요. 대북주 전망, 대북주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 먼저 뭐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노력을 하니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홍익인간님 현대차가 피지컬 AI로 사업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해외 사업자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사실관계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러니까 저런 게 대표적으로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럼 모르셔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건 지금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하고 로봇 산업 진출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거기에서 이익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익을 어떻게 빼돌리고 이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민하실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패터님 지수 ETF는 손절매가 없다고 하셨는데 추적 손절매도 없는 건지요? 기준이 지수 대비 10%이기 때문에 손절매가 없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추적 손절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로 손절매, 추적 손절매를 모두 안 한다면 지수 ETF는 언제 팔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필요할 때 파세요. 예? 돈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예. 돈으로 전환할 때.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가신다. 집을 사야 한다든가. 예.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예. 6,000. 6,000이다 6,000. 예, 베네프리다님 서학개미들 국장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S&P 500이랑 나스닥 100보다 국내 ETF가 훨씬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베네프리다님 장기적인 단어를 빼세요. 그냥 올해만 좋은 거예요. 그럼 올해 갔다가 내년에 가시든지 마시든지. 근데 참고로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광수 대표는 참고로 그동안 방송 못 들어보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만을 이야기한 분입니다. 만 포인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참고로 상기해 드립니다. 은하수님 현금 보유 비중이 16%인데 어떻게 투자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라도 3전을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은하수님 그거는 은하수님의 의사에 달린 거예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 배분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현금이 16%인데 16억이다.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1,600만 원이다. 16억이면 1%만 올려도 얼마야? 그러니까 근데 16%가 1,600만 원이다. 그럼 내일 다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건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스스로 결정하셔도 좋겠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통장요정님, 안녕하세요. AI의 전력이 필수 같아서 한전 투자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한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미국은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일까요? 실제로 한전도 수요가 많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전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뭐냐면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전의 핵심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AI에서 전력을 필요해서 원자력이 수출되거나 지어질 텐데 그중에서 한전의 한수원이라는 회사,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될 거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을 저희가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원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회사입니다. 화내는 것 아닙니다. 이광수입니다. 5월 단태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버럭광수, 스티브 광수. 원래 광수님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욱! 했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자, 오늘 궁금한 거 많이 풀어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애들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미국 변수라는 게 이제 아까 상호관세 그게 이제 제일 당면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큰 변수가 없다면 1월 하순까지 봤을 때 지금처럼 약간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들이 또 불가피할 텐데 1월 말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화내는 거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서 조정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에 올라서 조정된다는 게 당연히 붙어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다 보세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올려드니까 조정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라서 조정되는 게 아니고 조정될 이유가 있어야 조정되는 그렇지. 거예요. 이익 실현이나 막 이렇게 하러 나선 놈들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말부터 계속 올라서 그러면 계속 이런 말 하면 연초되면 조정될 거다. 조정될 거다. 그런데 조정 안 되고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식이 달라져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난해 예를 들어서 4분기 정도에 지수가 안 오르고 횡보할 수 있다. 그 얘기 했어. 그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좀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할 테고 혼란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1월 말까지 그런 이슈가 있느냐? 없다.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게 혼나면서도 질문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해소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대신 혼나면서 궁금증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올라서 조정받고 예. 뭐 떨어져서 오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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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 그런 거 보면 질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 예. 그렇죠. 잘했다고 하잖아. 다 댓글이 잘했다고. 질문 잘했다고.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왁션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왁션TV.com